설립 5년차를 맞은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에 대해 눈에 띄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표이사로의 체제 개편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드리워진 재단 운영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재단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빈집이 늘면서 멧돼지와 고라니가 드나드는 지경이 됐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빈집 거래를 지원하는 빈집은행 제도를 도입했지만 농촌 현실과 맞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올해 국가유산 야행이 지난 주말 진주성에서 열렸습니다. 관람객들은 미디어 아트와 연계된 빛의 축제와 역사기행, 체험 프로그램 등을 즐기며 진주성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했습니다. 미디어 아트 진주성은 9월 7일까지 계속됩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딸기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딸기 모종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경남도가 예비비 등을 투입해 딸기 모종을 비롯한 수의 사각지대 지원에 나섰습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열정적인 연주와 악단 광칠의 국악과 현대 무대가 어우러진 실험적 공연, 진주시립 교향악단과 진주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연주회 등이 차례로 개최됩니다. 풍성한 공연들이 앞다퉈 가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올해로 설립 5년 차에 접어든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로 지역 관광 경쟁력을 극대화한다는 게 그 설립 취지인데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표이사로의 체제 개편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드리워진 재단 운영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재단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한 해 20억 원의 군 출연금을 지원받는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바탕으로 행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전문적 사업 수행을 목표로 지난 2021년 출범했습니다. 국도비로 구성된 계획 공모비와 재반 운영비를 합하면 한 해 총 예산이 56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재단에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는 목적 그 자체가 지역 주도의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함입니다. 지역 상황에 맞는 문화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성을 담은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최근 운영과 관련해 지역에서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띄는 사업적 성과는 미진하다는 여론부터 바래길 사업과 맥주축제 등 기존 행정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첩돼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아진 게 뭐가 있냐는 거죠. 200억 벌써 재단이 없을 때와 비교했을 때 나아진 게 뭐가 있냐. 주민들이 체감하지가 잘 못한다는 느낌이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 당장 성과가 안 나더라도 좀 미래를 보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장 막대한 출연금을 들여 재단을 계속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란 회의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관료적 성격이 짙은 기존 행정 조직의 관성에서 벗어나 자율적 성격의 조직 구조를 표방하지만 설립 이후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재단이 내부 혁신 차원에서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대표이사 체제로의 전환에 나섰지만 내정설 등 인선 과정, 여러 의혹까지 겹치며 우려는 커졌습니다. 특히 남해군 공무원 출신 대표이사 임명이 불러올 재단과 군 간의 구조적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과장님이 관광진흥과에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우리 그 문화재단이 옛날에 혹시 우리 상사에 있는데 이게 우려가 되는 게 이제 또 혹시 뭐 잘못돼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관광문화재단을 관리 감독할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가 충분히 지적된 사항은 먼저 지적을 해서 통보를 하고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다만 꾸준한 공모사업 선정과 일부 시설 운영 수익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재단 측은 일각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행정의 사업 지원과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재단의 필요성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또 지적이 있는 부분은 또 제가 또 포용을 해야겠죠. 그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또 있으면서 성과로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국도비를 많이 따오고
또 수익 사업도 좀 더 좀 창출을 해서 재단 운영 성과부터 대표이사 선임까지 여러 논란이 이어져 온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재단이 지역과 관광객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려면 사업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조직 내부의 혁신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우주항공청의 내년 예산안이 1조 1,131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15% 증액된 규모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처음으로 1조 원 시대를 맞게 됩니다. 우주청은 우주수송 신기술 확보와 미래 항공기술 선점 등 6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주청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비롯한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해 예산안이 최종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서천호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정치권과 지역민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발제자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기 위한 터미널 및 활주로 확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공항 활성화를 위해 외래 관광객 유치에 나서야 하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경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이번 토론회 의견을 참고해 공항정책 반영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천호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7년도에 우리가 민간공항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 큰 차이가 없이 방치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 산업 발전의 그 궤도에서 보면 한 부분을 놓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될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울어진 지붕 아래 멧돼지와 고라니가 드나드는 집. 마을의 빈집은 주민들의 불안이 됐습니다. 정부는 빈집의 거래를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농촌의 현실과는 아직 거리가 멉니다. 보도에 강철웅 기자입니다. 하동군 법화마을.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쓰레기가 가득한 빈집이 눈에 띕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또 다른 빈집. 자풀이 무성하고 지붕은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오래전 사람이 살았던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를 이젠 야생동물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빈집이 그 풀을 안 베고 풀이 깃어 놓은 게 풀이 깃어가 있으니까 거가 고라니들이 막 집을 짓고 살고 돼지도 거기서 나오고 그래갖고 막 저녁으로 나오면 무서워서 나오도 못 오고. 노후한 빈집은 단순한 경관 훼손을 넘어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와장이 집이 낡아가지고 계속 떨어져갖고 여기 한 무더기를 지어놨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은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한꺼번에 쏟아지면은 이 마을에서 확인된 빈집만 7곳 이상. 하동군 전체로 보면 1,000채가 넘는 빈집이 파악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올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은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민간부동산 플랫폼에 매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지원해 매매나 임대를 통해 정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참여한 지자체는 전국 18곳, 경남에서는 합천, 의령, 거창 3곳만 참여했습니다. 참여하는 지자체가 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우선 농촌의 현실과 제도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1인당 최대 5건, 총 250만 원까지만 수수료가 지원되는데 빈집은 1,000채가 넘는 반면 중개사가 한정적인 농촌 지역에선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는 겁니다. 하동군 빈집이 1,000호가 넘고 또 하동군 관내 이제 공인중개사를 모집해서 그분들한테 최대 5건씩 돌아가게 했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몇 건이나 거래 가능한 빈집은행 예산을 통해서 올릴 수 있을지 판단 부분도 좀 어려워가지고. 더불어 지난해 7월부터 방치된 빈집의 소유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시행됐지만 한계는 여전합니다. 소유자가 확인될 경우엔 부과가 가능하지만 이미 사망했거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할 경우엔 사실상 집행이 어렵습니다. 경남에만 10,000채가 넘는 빈집, 방치된 빈집은 점점 늘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할 제도와 현장은 여전히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진주시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2조 530억 원 규모로 편성해 진주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 1조 9,400억 원보다 1,130억 원 증액된 것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등 정부 정책 사업, 국도비 추가 및 변경 사업, 호우 피해 복구 사업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예산안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올해 7월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피해를 입은 지편면 향양천이 하천 전면 개선 복구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80억 원을 포함한 총 160억 원의 복구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시는 사업비 확보에 따라 단순 원상복구 수준을 넘어 하천 기본 계획에 근거한 개선 공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선 개수되지 않은 월화마을 일대 구간 1.6km에 대해 하천폭을 38m에서 54m로 확장하고 제방을 높여 통수 단면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입니다. 국가유산 야행이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진주성에서 열렸습니다. 미드아트 진주성과 연계해 진행된 행사는 아름다운 빛의 향연 속에 진주성의 역사를 보다 쉽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진주성을 밝히는 실크 등 아래 관람객이 줄지어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진 2025 국가유산 야행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무더운 여름밤, 관람객들은 진주성을 거닐며 역사를 배우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지난 15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과 연계해 행사는 빛의 축제이자 역사기행으로 치러졌습니다. 촉성로에 올라가면서 강물에 비친 미디어아트가 예뻤어요. 진주성 하면 유등축제가 유명하긴 한데 그 미디어아트나 국가유산 야행 같은 경우에는 그 진주성에 가진 역사적 의미를 또 다른 형태로 행사로 그다음에 체험과 이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즐길 수 있어서 국가유산 야행은 8가지 테마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단연 관람객의 눈길을 끈 건 진주 성도를 따라 걷는 역사기행 야로. 관람객들은 영남 포경사와 창렬사 등 주요 사적지를 거닐며 역사적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진주성에 얽힌 퀴즈를 풀며 역사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알게 되었고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주시에서 이걸 계속 발전시켜서 좀 더 좋은 대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거나 곳곳에서 진행되는 문화공연도 즐겼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다채로운 체험 행사는 시민들에게 추억을 남겼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애기들이 할 수 있는 캐리커처도 있고 이번에 새로 생긴 그리고 깃발도 그리고 애기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나요? 약 6만 명이 참여한 2025 국가유산 야행은 빛의 아름다움 속에 진주성의 장엄한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국가유산 야행은 끝났지만 미디어아트 진주성은 오는 7일까지 지속되며 진주성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강민구 국회의원이 진주 자유시장을 찾아 상권 활성화와 경관 개선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31일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현장을 찾아 상대지구 도시재생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강 의원은 현장 곳곳을 살피며 상인들의 편리한 판매 공간 마련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당부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가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해 유관 기관들과 상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서 체결에 함께한 기관은 동서포럼과 국립순천대학교, 한국-ESG 실천연구원 등 총 5곳입니다. 기관들은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해 공동 전략 수립과 실행,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참여 기반 확산 등의 뜻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는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해 지난달 출범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7월 집중호우로 경남 농축산 분야엔 1,640억 원 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양한 복구 지원과 보상이 추진되곤 있지만 빈틈은 존재하죠. 경남도가 예비비를 투입해 사각지대 지원에 나섭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직격타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서부경남 지역 딸기 농가들. 산청만 하더라도 지역 내 재배 면적 절반가량이 피해를 입었는데 딸기 모종을 기르는 육묘시설도 수해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9월부턴 정식에 들어가야 하지만 심을 모종이 없다 보니 일부 농가 사이에선 올해 농사를 포기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모종을 키워가지고 전국으로 분산을 하는 그런 또 특수한 마을입니다. 우리 모종 자체가 좋고 땅이 좋고 기후가 좋아가지고. 근데 그거 모종 자체가 지금 모주가 전부 다 떠내려갔어요. 여기에 딸기 육묘는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도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큰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딸기 농가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경남도가 복구 지원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예비비 23억 7천만 원을 투입해 딸기 정식 모종 575만 주와 상토 22만여 포를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산청이 15억 7천만 원, 그리고 하동이 8억 1천만 원 정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9, 10월경 피해 지역에 모종과 상토가 공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딸기 모종과 마찬가지로 재보험과 복구비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 축산 자재 지원도 이뤄집니다. 경남도는 9억여 원을 들여 가축 종류별로 필요한 면역 증강제와 보조 사료 등을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개인 최대 5천만 원을 연 1%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총 200억 원 규모 경영안정 특별융자를 접수받는 한편 재난복구 국비 지원율 상향과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개선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SCS 남경문입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과 YG엔터테인먼트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진주시 철도문화공원 일원에서 유어사이드 진주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YG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팝업 전시로 치러집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론 YG 아티스트 실제 착용 의상 전시, YG 앨범 굿즈존, YG 원데이 댄스 클래스 등이 있습니다.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개최됩니다. 군은 올해 축제의 가장 큰 변화점으로 원예 예술촌까지 축제 공간을 확대한 점을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뷰티 분야 인플루언서 10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이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마켓과 수제 맥주 경연 대회 등 부대 행사들도 진행될 예정으로 군은 주차 공간 확대와 바가지 요금 없는 축제, 안전사고 없는 축제를 위해 쾌적한 축제 운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캠페인을 열고 관할 지역 고위험 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캠페인에는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공단, 경남 서부안전문화실천추진단원 등 45명이 참여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홍보했습니다. 이어 현장 점검반이 경남 서부 지역 고위험 사업장 8곳을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했습니다. 정원희 지청장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 환경운동연합이 광포만의 4개를 주제로 환경토크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시립도서관에서 열린 콘서트는 기후위기 심각성과 해양습지 보존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광포만의 4개를 보여주는 영상을 시작으로 서승호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장의 특별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광포만 그림 그리기 수상작 전시회가 오는 7일까지 시립도서관 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서부경남의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 전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문화가 소식입니다. 9월의 첫 주,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다양한 공연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청소년들의 열정이 무대 위에 펼쳐지는 진주 유스 오케스트라 제28회 정기 연주회가 9월 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낭만적 감성의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과 한국의 차세대 바이올린 비르투오소 김다미의 브루후 바이올린 협주곡 연주가 펼쳐지면서 젊은 음악가들의 열정적인 에너지와 깊은 음악적 울림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천천히 선선해지기 시작할 9월의 문턱에서 아름다운 선율에 물드는 순간, 낭만을 거닐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눈과 귀를 모두 사로잡는 색다른 무대도 펼쳐집니다. 악단 광칠 콘서트 매우 철화가 9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데요. 제목만으로도 호기심을 자아내는 이 공연은 춤과 음악의 경계를 넘나들며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와 음악적 실험을 선보이는데요. 한국의 굿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바탕으로 경쾌한 국악 리듬과 현대적인 무대 연출이 어우러져 색다른 예술의 향연을 선호하는 관객들에게 더없이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주시립교향악단 제115회 정기연주회와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91회 정기연주회가 잇따라 경남문화예술회관을 찾아옵니다. 먼저 진주시립교향악단의 마스터즈 시리즈 1 격정과 서정, 브람스의 내면을 향한 첫 여정은 9월 5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브람스의 깊이 있는 작품 해석을 통해 클래식 본연의 정통성과 해석의 공존을 선보입니다. 이어 9월 7일 오후 5시에는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제91회 정기연주회 반전 4가 선보여지는데요. 국악관현악 특유의 섬세한 서정미와 현대적 구성의 조화를 통해 반전의 미학을 소리로 느낄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질 겁니다. 예술적 깊이와 지역 예술단의 저력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가 소식과 함께하셨습니다. 진주시 배구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가 지난 30일 경상국립대 실내체육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진주 지역 배구 동호인 24개 팀 42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합니다. 리그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아마추어 바둑 대회인 제18회 노사초배 전국 바둑 대회가 지난 주말간 함양군 고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회는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전 5개 부문과 시군 단체부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또 프로기사 초청 명사기념 대국과 지도 다면기도 펼쳐졌습니다. 경남도가 빈집 재생 우수사례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남해군을 방문했습니다. 28일 청년센터 바라와 도시재생센터 창생 플랫폼을 찾은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남해군이 추진 중인 여러 빈집 활용 사업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군의 주요 사업으론 노구마을과 장항마을 등 빈집 4개소를 리모델링하는 해량주거 주성과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지포마을 빈집 재생사업 등입니다. 이곳엔 총 2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빈집 9개소가 워케이션 숙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산청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군 내 모든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합니다. 확대 운영은 1일부터 지역 내 극한호우 피해 1개교를 제외한 24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매월 먹거리 생산자회 18농가와 지역 업체를 통해 구입한 식재료 1000여 개 품목을 학교별 위치, 시간, 급식 인원 등을 고려해 5개 권역으로 나눠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총 9명과 차량 6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9월의 첫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화요일에 가끔씩 비가 내리겠고 수요일 오후에는 소나기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구름만 많은 하늘 이어지겠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31도 안팎으로 지난주에 비해 조금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기온은 산청 24도에서 31도, 사천 25도에서 32도 분포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도 비가 오는 곳이 많겠는데요. 세종과 제주는 오전에, 광주와 부산은 종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세종 23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33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비 소식 있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샘물, 만조 시각은 오후 5시 58분, 간조 시각은 오전 9시 2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